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거창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죠. 문학이라는 것은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우리의 삶을 글로서 표현하는 어떤 그 장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학이야말로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 사회 모든 관습이 이 문학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문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는 그 삶의 모든 것이 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학생이에요. 그래서 문학인 하면 그게 아주 거창한 우리들 무슨 선구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일생을 배워도 다 이루지 못하는 게 또한 우리 문학인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인이라고 그러면 시를 써서 그걸 직업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시문학이죠. 시문학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시를 배우는 그 문학인이란 말이에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소설 문학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현재까지의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걸작품이 어제 그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종교인들이 들으면 달리 해석을 하죠. 그분들은 달리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문학도로서 문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많은 문학인들의 작품을 집대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요한복음이니 무슨 마태복음이니 무슨 누가복음이니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누가라는 양반도 아주 유명한 소설가고 마태라는 양반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소설가고 소설가라기보다는 문학가죠. 문학가로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음서를 준비해 그 공부했던 것을 집대성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핵심을 추려가지고 성경에다 전부 복합적으로 실은 게 당시에 그 우리 훌륭한 문학인 선배들의 작품이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30살 돼서 소위 유대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도 역시 그 세례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지만 그분도 일종의 그 아주 훌륭한 문학가죠. 문학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분이 세례를 주면서 자기는 그 어떤 지도자로서 아주 굉장히 위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가 특별히 그 당시 직업도 없고 거처하는데도 불분명하니까 주로 이제 자기한테 세례를 준 그 요한 선생한테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이 문학가가 듣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지역이 이 세계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라는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우리보다 한 수 위구나, 예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받들어 모셔야 될 선생이구나. 그래가지고 요한이 그 예수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은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보통 우리의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하고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그만큼 알고 계시다는 자체가 그 하느님의 반열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요한이 까꿀로 이제 예수의 그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예수라는 분이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 양반이 33세까지 불과 3년 동안을 활동했어요. 30살부터. 33세까지 3년을 활동하다가 이제 랍비들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양반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 랍비가 예수라는 그 훌륭한 인재를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예수를 제자하고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살려주어서 불란서를 거쳐서 영국 그쪽에 가가지고 끝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법원에서는 예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 후손을 통해서 증명한 그런 판결문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2000살이나 3000살 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영국 법적으로는 예수가 이제 살아있던 걸로 지금 사실은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도 아마 한 10년 전인가 그때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을 부활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그 양반이 죽은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살아있으니까 부활한 걸로 이제 인정을 하죠. 부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예수의 일생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불란서에서 일생을 마친 걸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것은 지금 논쟁거리가 되니까 그건 제가 강조할 필요 없고, 그런 문학의 장래에는 그런 사실도 있었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이제 불과 3년 동안 활동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에 대한 업적을 얘기하는 그 성경이나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300년은 사신 분 같이 일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 양반이 초인적으로 날아다닌다든지 그랬다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 당시는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유대 땅 제가 어제도 얘기하다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서 보던데, 길갈 바에시 쇼로메그라고 그래가지고 길가메시 갈대우로 바빌로니아, 이라크, 이란, 슈메르, 무슨 로마, 그리스, 그런 어떤 등등의 여러 나라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만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세계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넓다. 그래도 예수님도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오세아니가 있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1400년경에 누굽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간 미국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대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불과 지금 한 500년 전에 처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활동했던 2000년 전에는 그런 세계가 넓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양반들이 우주관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 유치원생들, 우리의 지식하고 비교하면 유치원생들 수준의 지식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사이트가 문학 메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는데, 그 문학 메카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셨냐면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황하택 회장님께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메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종교의 메카도 되고 기독교도 메카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기독교는 틀리고요. 메카에 옛날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다신교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서기 한 600년경에 이제 거기서 태어난 모하메드라는 분이 이 알라신을 창조한 그분 아닙니까? 근데 알라신이라는 것도 알라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알라의 또 다른 말이 알릴레오예요. 알릴레오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의 존재를 알리는, 알라신이 알리는 신이. 그러니까 종교의 뿌리가 우리하고 다 맞닿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전부 다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4000년, 5000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언을 못할 뿐이지,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민족으로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동서를 이제 왕래하면서 그쪽에 이제 정착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길가메시,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지금 그 이라크 이제 저 전신의 그 국가인데 수메르 뭐 이런 몇몇 나라는 확실히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영향에 의해서 건설됐다고 하는 것이고 어제 제가 미국의 그 많은 땅이 맨하탄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고대 지금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실에다가 실크는 고구려의 이니셜 뭐 C도 되고 K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실을 만드는 그 비단의 그 선두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단이 중동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개척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그 실크로드가 사실은 그 우리의 바느질하는 실이에요. 실로 뭘 옷을 이거 텍스타일 소유 이렇게 직조해가지고 짜는 기술이 우리 그 한민족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가 이렇게 되는데 실크로드는 비교적 현대의 예를 들어서 뭐한 지금부터 한 5, 600년, 1000년 뭐 그때쯤 고구려가 지금 한 2000년 되잖아요. 근데 고구려 처음부터 그렇게 무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고구려 말 고려쯤 이제 그 무역 전성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고구려가 900년을 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시작됐으니까 한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실크로드인데 제가 지금 중동하고 우리 민족하고 이게 그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라는 길은 몰랐어요. 그게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어디로 갔냐면 노매드 콜리라고 그러죠. 노매드 콜리라는 길을 갔는데 그 노매드 콜리라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만들지 않은 노메이드 길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대 사람들은 길을 골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매드 콜, 그 노매드 콜인데 영어권 사람들이 이 영어를 우리말을 갖다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노매드 콜이라고 발음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다른 시간에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우리 고대어가 전부 다 영어로 번역돼 갔어요. 그거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그런 책도 쓴 사람이에요. 단군이 영어했다는 책이 이제 바로 제가 쓴 책인데 그 뭐야 그 우리말이 영어로 번역해 간 것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부르면 네 하잖아요. 그 네가 yes예요. yes를 그 영어로 번역해 간 거고 오케이 하는 게 우리말로 이제 우리 순수 고대어는 아니고 한문 번역해 간 건데 흔쾌히 오케이 흔쾌히 이거 그 번역해 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전부 일상생활을 다 보면 전부 다 영어가 번역해 갔어요. 예를 들어서 father는 아버지 파자 두 개거든요. father. father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한 부족에 한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힘센 여러 아버지가 있어요. 힘세고 잘생기고 아주 튼튼한. 왜 그러냐면 우리 종족을 퍼뜨려야지. 그 당시 종족이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 명이고 어머니도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father, 그 아버지들이 father 쉽게 해서 father이 아버지고 그것도 영어로 이제 번역해 갔죠. 그리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mother.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모, 고모 뭐 이런 거가 뭐냐면 그때 그 mother이 this mother, that mother 뭐 그러니까 이쪽 mother, 저쪽 mothe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아들들이 어머니가 누군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류하는 그 우리 고대어를 공자님이 이제 2500 몇 년경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 양반이 그 유교 윤리 도덕 그걸 이제 강조하시면서 그런 그 어떤 가족의 그 어떤 호칭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다 새로 제정해가지고 이모는 뭐
그 다른 이모, 우리 어머니의 동생, 뭐 큰 언니, 이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적인 그 어떤 가족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영어를 제가 한두 마디만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영어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father, mother, 브러들은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아들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그 불알만 인정하는 거예요. 불알들. 그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그 어른들이 애들은 몇이나 돼요. 아, 우리 불알 2개하고 뭐 스테이크 한 2개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그 많이 뭐 물론 이제 양반들은 그 좋은 말을 썼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형제면 불알 2개, 뭐 불알 3개 이래가지고 브러들 뭐 투 브러더, 쓰리 브러더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 하나면 원 하나 그거잖아요. 그 원하고 하나하고는 같다는 말을 우리가 외우면서 원 하나라고 그런 게 둘, 투게더, 둘 다. 우리 둘, 투게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집 하는데 집이 뭐냐면 옛날에 그 움집이에요. 움집. 움집 집이라는 건 움집밖에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집은 홈이다. 그래가지고 움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하고 집하고 이제 같은 거다. 이제 하우스 이런 거는 또 다른 건데 영어가 뭐 우리말만 번역해 간 게 아니라 다른 말도 번역해 갔어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해 간 걸 보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감옥을 갖다 뭐라 하냐면 jail 그래. jail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는 죄를 지면 jail이 뭐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이라는 그 바탱이에요. 바탱이라는 것도 우리말인데 영어에서 바테리 뭐 여기 그런 전기 배터리 그 얘기가 아니고 배터리 뭐 이런 영어로 이제 번역해 갔는데 그 바탱이 그 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이 뭐냐면 항아리 자자거든요. 항아리 자자에다 일은 자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 무슨 일러스트 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항아리에다 가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감옥을 이제 자일이라고 그래요. 자일. 영국에서는 자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문을 많이 번역해 갔어요. 그래서 그 걔들은 틀려. 그 감옥을 뭐라 하면 프리존이라고 그래. 그 프리존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문에서 옛날에 그 감옥을 뭐라 하냐면 포로저라고 그랬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집저자 집에다가 가두는 거기 이제 포로예요. 그 포로저를 아니면 이제 포로준 뭐 포로들을 가두는 전 이래서 포로저를 이제 미국 영어는 감옥을 포로저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그 경찰 보고 포리스라고 그러잖아요. 포리스가 뭔지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죠. 우리나라 그 포졸이에요. 포졸을 포리스라고 걔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을 이제 많이 번역해 간 게 미국인데 왜냐하면 영국 역사는 한 700년 되고 미국 역사는 한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거기 가서 이제 생활은 한 400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국보다는 미국이 우리 현대어에 가까운 말을 더 많이 번역해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아주 옛날 우리 고대어를 번역해 갔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이 포졸이니 무슨 포리존이니 무슨 이런 게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밭 있잖아. 우리 밭 어쩌고 이러죠. 밭이 뭐냐면 영어로 팜이에요. 팜인데 그 밭은 그러니까 팜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드라이 팜, 그 마른 밭이다 이거죠. 그러면 노는 뭐라고 하냐? 노는 웨드 팜이에요. 젖은 밭이다 이거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밭 하면 목장을 생각하는데 미국은 목장하고 밭하고 뭐 이게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밭, 논 뭐 이거 다 이제 드라이 팜, 웨드 팜. 그리고 이제 바디 또 미국말로 다른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냐면 그 논을 갖다가 라이스 파디라고 그러거든. 라이스 파디가 뭐냐면 쌀밭이다 이게 쌀. 라이스는 여러분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라이스는 그 영어가 아니에요. 라이스는 뭐냐면 쌀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라오스예요. 라오스에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데 저기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태어난 중동 거기하고 똑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 육지가 다 드러나고 주로 이제 겨울에 드러나요.
겨울에 드러나고 여름에는 잠겨. 왜 그러냐면 그 여자 메콩강도 결국은 저 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빙산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캄보디아 일대 그 어디까지 다 막 물이 차고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겨울 되면은 거기가 얼잖아요. 얼음은 이제 안 녹잖아. 날씨가 추워지면. 그때쯤은 물이 빠지는데 이쪽에 남쪽이니까 그때 벼가 막 자라요. 그 물이 빠진 거기서. 그 야생 벼가 자라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 채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 채취해서 먹는데 그 물이 빠진 데가요. 이렇게 그 판판한 게 아니고 강물의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물의 그 어떤 흐름의 그 자국에 의해서 어떤 데는 깊고 어떤 데는 높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별을 이제 그 훑어오는데 사람이 걸어가서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물에 빠지는 데는 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 배를. 그러니까 배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배를 타고 물에 빠지는 데는 배를 타고 가며 다니면서 그 모가지만 위에 나온 별을 이렇게 긁고 또그 판판한 데 올라가서 이제 뻘땅이니까 가벼운 배를 끌고 다니면서 그 별을 훑어서 거기다 넣는 그거 뭐 다 이렇게 비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뭐야 쌀을 갖다가 라오스에서 나와요. 그 라오스거든. 벼의 원산지가.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나오니까 라오스 하다가 지금 라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라이스로 번역해가고.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말만 번역이 아니라 세계 그 하여튼 유명한 말들은 다 번역해간 게 영어예요. 쉽게 자탕이. 그래서 그 라이스가 이제 라오스가 원산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라이스로 이제 번역해 갔는데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밭은 밭이라고 하는데 논은 왜 논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게 내가 이제 연구해서 밝혀낸 건데 그 논을 왜 논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찌 밭은 미국 말하고 똑같이 팜인데 왜 논은 그럼 미국 놈들이 우리 논이라는 걸 번역 안 해갔나 이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얘들이 라오스에서 그 쌀을 갔으니까 굳이 한국에 논을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레드팜이라는 건 젖은 논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라이스 파디도 라이스 밭, 그 배밭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은 그 왜 안 가져가냐면 그 논이라는 게 우리말이기 순수 우리말인데 그건 이 한문이 나오면서 약 2300년 전에 우리한테 온 한문을 가지고 그 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논자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지금이라도 그 모르시는 분 있으면 우편 찾아보시면 그 논자가 무슨 논자냐면 배 끌고 다니는 논자예요. 근데 지금 아마 간단한 사전에는 안 나올 거예요. 큰 그 대형 사전을 찾아보시면 배를 끌고 다니는 논자거든. 그러니까 배를 끌고 다니면서 그 별을 수확했기 때문에 배끌 논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역사에 이런 게 무슨 내가 본 것처럼 어느 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논인데 우리가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금 한 17,000년 전까지 우리가 밝혀져요. 어디서 밝혀지냐면 충청북도 청원군 소로리 벽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한 17,000년 전에 벽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17,000년까지 밝혀지는데 그 후로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 뭐 10만 년 전이도 있는지 하여튼 농사진 게 언제부터 졌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17,000년까지 밝혀졌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분석하니까 뭐 15,000년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거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가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17,000년 전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7,000년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속에는 거의 영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몰라. 왜 그러냐면 조금만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때 이때로 올라가면 그 말 속에 다 영어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뭐 지금 그 생업은 뭘로 하십니까? 땅 뒤져서 먹고 살아요. 땅 뒤져서 먹고 산다는 얘기가 땅은 이제 우리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딕이 뭐냐면 바다야. 그 딕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그 갯바닥 뒤져서 먹고 살아요. 그 갯바닥을 파다 이게 디기가 가서 뒤져서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뭐 이런 게 하여튼 거기서 확대하면요. 우리 저 풀소피 뭐 저거잖아요. 풀소피가 영어로 포레스예요. 포레스, 풀소. 뭐 그리고 뭐까지 있냐면 우리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야 갖다 버려. 뭐 쓰레기 버려. 뭐 이 얘기하는데 버리가 무슨 얘기냐면 묻어 버려. 묻으라 이거예요. 묻는 거. 그 사람을 죽으면 묻잖아요. 묻는 게 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 옛날에 이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말을 외우느라고 묻어 버려. 그냥 묻어 하면 끝날 것을 버리를 게다 붙이는 이유가 버리도 묻어라고 우리도 묻어도 묻어고 버리도 묻어기 때문에 그 말을 익히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저쪽이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또 무슨 스탄이 있습니까? 그 스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키리키 뭐 파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차지한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뭐 미국의 메나스스탄인데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라고 그랬죠. 땅 전에 우리가 이제 탄을 불렀는데 그게 그 앞에가 어스가 붙어요. 어스가 붙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파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해가지고 숫자만 들어가는데 어스하고 땅하고 같다 이것을 외운 거야. 그래서 외우는 과정에서 어스탕 이렇게 되는데 어스는 이제 없어지고 숫자 하나만 살아가지고 어는 또 묵음돼서 잘 안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전되는 이야기를 글이 나오면서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넘어간 거지. 우리나라 추미애 법무장관 말씀대로 왜 내 말 잘 넘어갔냐 하는 식으로 말을 잘 넘어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파키스탄, 메나스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미국의 맨하탄이 우리 한국의 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 새끼가 뭔 그걸 왜 한국말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게 왜 그게 한국말이냐면 우리 우리 조상들이 중동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동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도가 없으니까 중동인지 어딘지 몰라. 그냥 무작정 가는 거야. 해 지는 쪽을 향해서 오늘 또 걷는다만 정처 없는 이발길. 그래서 해 지는 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아버지족이에요. 그게 아버지족. 그래서 저 서양의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한 이후에 많은 그 탐험가들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인디안 마을이 아주 신기하잖아. 신기하니까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어느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파치 있죠? 아파치.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되잖아. 잘 번역이 안 되잖아. 아파치? 아파치. 오케이, 아파치. 이게 아파치라고 적어서 이게 아파치가 된 거지. 우리는 본래 그 사람들이 아파치라고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종족인데 거기서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절구통이니 뭐 맷돌이니 우리 생활도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그래서 신기한 게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집 앞에다가 무슨 새 대가리 뭐 이렇게 흉한 무슨 그냥 무슨 알래스카 이쪽에서 뭐 잡은 상어 뭐 이렇게 입 벌린 거 이런 거 막 그렇게 걸어놓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도깨비 그러니까 도깨비 그 미국인들은 발음이 안 되잖아요. 토테미 오케이 토테미 그래가지고 도깨비를 토템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파치족인지 최대의 족인데 아버지족이 아버지 클럽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고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인디안에 지금 현재도 인디안 종족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DNA하고 치열하고 이런 뼈 조직하고 이걸 다 검사해봤는데 거의 일치해요. 90몇 프로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동양 민족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양 사람들하고 믹싱돼가지고 조금 달라져가지고 외모도 다르고 이런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확실한 건데 거기서 더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의학 있잖아요. 이 한의학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크펑처라고 해요. 아크펑처. 이게 아크펑처가 내가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아크펑처가 뭐냐면 한의원에 가서 이제 인디언들이 치료를 하니까 거기 뭐라고 하니까 약방침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약방 핀침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뭐야 저 영어권 사람들이 악강 핀침 그 침이 핀이거든. 그러니까 핀하고 침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방 핀침한 것을 사투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쿠펑처라고 그러지 악방 핀침이라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변형돼서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한의학을 얘들은 아쿠펑처라고 한다. 그 아쿠펑처는 쉽게 얘기해서 약방침, 옛날에 약방에서 침도 놓고 그 약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걸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나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도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그 우리말 아버지하고 같다는 것을 다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하고 그 종교가 같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역사가 모든 세계의 종교의 뿌리가 거의 우리하고 다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문학 메카, 이 문학 메카가 그 모하마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모하마드 태어나기 전까지는 여러 종교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게 종교의 메카야. 쉽게 해서 종교의 메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종교를 주장하고 그런 글을 쓴 그 복음서를 쓴 분들은 전부 다 훌륭한 문학가들이에요. 문학가들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 작품 중에서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사상을 집약한 게 바로 그 성경의 이제 그 줄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하마드가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최초의 알라 신이 그 알리는 신을 하나님의 알리는 알렐레오 알라 신의 를 이제 주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 성경도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알라신 믿는 있잖아요. 무슬림이 이 성경보다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더 깊어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게 하여튼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뿌리는 전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종교 파들끼리 저희들끼리 무슨 우리는 감리인이 뭐 장로인이 뭔 해니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지금은 이제 종교인을 누가 그렇게 인정하지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종교인이 최고의 문학가고 그 사람들이 사상가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인류가 이렇게 이만큼 발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황하택 회장님께서 만드는 문학 메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점점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 관심 있잖아요. 전라도 광주가 문학 메카다. 이러면 나중에 이게 우리가 국력이 커지고 유명해지면 황하택 선생님도 신으로 받을지 몰라요. 우리 후세에 가면 그 양반이 광주의 문학 메카를 만들었다. 이런 어떤 이름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학방에 오면은 무슨 쪼잔하게 무슨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뭐는 하지 말자. 이거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건 전 우리의 인류의 삶을 다 용해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토론하고 절대 원수지지 마. 그걸로 당신의 재산 뺏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건 당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좀 틀린 것을 서로 주장할 뿐인데, 그 틀리는 것을 논쟁함으로써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내가 몰랐던 어떤 게 있네. 이렇게 가지고 서로 배워서 보완해 나가는 어떤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쪼잔하게 내 시가 최고고 내 무슨 소설이 최고고 이런 어떤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들은 문학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다 포용하고 다 인정하고 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부터도 어떤 때는 이제 생각나면 시를 써요. 쓴 거 아주 내가 잘 쓴 것 같아. 근데 그것을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있다 봐봐. 그럼 그게 이걸 내가 어떻게 썼지? 이거 창피해. 그것도 또 올렸다고 하면 이거 내가 그걸 올렸네. 이거 창피해. 이런 뉘우침이 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생각한 게 더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 1년 전, 2년 전에 쓴 거를 지금 딱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썼나? 이거 딴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당신은 후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 전부터 지금이 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못 쓴다고 해서 내일도 못 쓰는 건 아니야. 사람의 영감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실망할 거 없이 여러분이 쓰는 그 모든 글은 기탄 없이 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표해서 잘못됐든 잘됐든 그걸로 무슨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누가 비판한다고 그러면 저기 그 뭐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는 좀 고쳐야지. 이것이 바로 발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교는 틀리고 네 종교는 내 종교는 맞고 네 종교는 틀리다. 네 사상은 맞고 네가 지지하는 후보는 틀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맞다. 이런 그 엉터리 생각은 할 필요 없고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좋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의견을 그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끈 뜯으면 털말 없으면 무슨 무신론자 무슨 뭐 빨갱이 새끼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빨갱이고 흰댕이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우리를 외침했던 일본 같은 데는 그건 오면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고 예를 들어서 풍신수길이 같은 사람은 조선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은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까지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외침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설사 친일을 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친일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난 아버지 사상 안 따를 거예요. 그 침략한 놈은 나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남한에 침략을 했으니까 나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순전히 나빠서가 아니고 그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을 갈라놓는 것도 일본에 큰 역할을 했고 미국도 지금까지도 남북을 갈라놓고 자기네들 국익을 위해서 소위 이제 대의 명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민족이 순수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그 공통적인 어떤 어그리웨이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설사 그 틀린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역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문학에서 녹여서 융화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의 앞날은 밝아지고 문학인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